이놈이 제정신인가? 죽을 거면 내 산 밖에 가서 죽어라! 영모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선비. 이정담이 오대산 망월대 절벽 끝에서 몸을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벼락 같은 호통에 정담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죽음을 막아선 것은 수염이 허연 산속 노인의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과연 이 뜻밖의 인연이 정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달무리 야담살롱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16년 초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오대산 자락을 따라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담이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이름을 날렸던 남인 계열 선비였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여기저기 찢어진 자락이 북풍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반쯤 비어버린 술병 하나와 낡아 빠진 죽도만이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 한가운데에서 정담은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새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길이었습니다. 문득 그는 5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담은 성균관에서 강학을 맡으며 온유한 스승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학문에는 엄격했지만 제자들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고 서민들과 마주쳐도 허리를 굽혀 인사할 줄 아는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모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포도청에 끌려간 그날. 정담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모진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살을 찢는 곤장과 몸을 비트는 형틀보다도 그를 더 괴롭힌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자가 바로 과거 동문이자 결의 형제를 맺었던 민판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도령 그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담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함께 과거를 준비하며 밤을 새우고 서로의 꿈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시절의 정은 모두 헛것이었단 말입니까? 조정에서 파직된 것은 물론이고 대대로 내려오던 재산까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영모 연루를 두려워한 친족들은 서둘러 등을 돌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정담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아니, 하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월화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한양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그녀를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입들은 잔인했습니다. 월화마저 자신을 버리고 민판서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정담의 귀에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담의 마지막 남은 버팀목마저 무너뜨리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구나. 정담은 비틀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 험한 산길의 끝에서 모든 것을 끝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정담은 마침내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망월대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안개가 자욱한 깊은 골짜기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담은 절벽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도포 자락을 후려쳤습니다. 월화야, 이 못난 내가 먼저 이 목숨을 거두는 것을 용서하여라. 정담은 떨리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위 바닥에 닿는 순간 3년 동안의 치욕과 모욕, 배신과 절망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일어나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발 아래 안개의 골짜기가 아득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거친 손이 획하고 그의 도포 자락을 낚아챘습니다. 정담은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등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이놈이 제정신인가. 벼락 같은 호통이 귀를 때렸습니다. 정담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이 성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햇빛과 바람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두 눈은 산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망월대 끝을 한번 흘겨보고는 정담의 도포 자락을 탁 털었습니다. 죽을 거면 내 산 밖에 가서 죽어라. 이 산은 함부로 목숨 버리는 곳이 아니네. 뜻밖의 꾸지람에 정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죽으려는 사람을 구해놓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호통부터 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장,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저는 이미 살 이유를 잃은 몸입니다. 노인은 코웃음을 치며 정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산중에서 다져진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살 이유를 잃었다고? 그럼 죽을 이유는 제대로 아는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으려 드는 놈이 제일 어리석은 놈이네. 정담은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정담의 팔소매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게. 죽을 작정이면 배라도 채우고 죽는 게 순서일세. 굶어 죽은 귀신은 저승길도 제대로 못 간다 하더군. 마지못해 일어난 정담은 노인을 따라 산비탈을 돌아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숲이 트이며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쪽에 흙과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 지은 움막이 있었고 옆에는 흙가마 하나가 검은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가마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라 숲 사이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성큼성큼 움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부뚜막에 올려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허연 무한 토막과 풋고추 대신 산나물이 둥둥 떠있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을 한 사발 퍼서 정담에게 내밀었습니다. 받게. 사발을 받아든 정담의 손이 떨렸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뜨끈한 된장 냄새에 장이 꼬이는 소리가 배 안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한 탓에 허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국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짠맛과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동안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초라한 된장국 한 그릇이었지만 이보다 고마운 밥상이 다시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는 말도 잇고 허겁지겁 사발을 비워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정담이라 하옵니다. 그래, 이정담. 나는 이 산에서 숯을 굽고 사는 서공이라 부르면 되네. 이름을 밝히고 나니 정담은 문득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성균관에서 제자들에게 인의와 예를 가르치던 선비가 이제는 숫장이 움막에 얹혀 밥을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서공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불길을 바라보다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도 차례라는 것이 있는 법이네. 아직 자네 차례가 오지 않았는데 혼자 서두르다니. 그게 어디 예의에 맞는가. 말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꾸짖음 속에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공은 빈 사발을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게. 내일 하루만 저 숯가마 일을 거들어 주게나. 그 뒤에 죽든 살든 자네 마음대로 하게. 죽는 일을 하루 미루는 것이 대수냐 싶은 생각이 들어 정담은 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움막 한켠 집단 위에 몸을 눕히자 축 늘어진 몸이 금세 바닥에 붙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서늘한 기운에 눈을 뜬 정담은 문가에 기대어 잠든 서공의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 굽은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살이 모두 마치 붓을 오래 쥐었던 사람의 손과 흡사했습니다. 이 산골 노인이 단지 나무만 패던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더 캐물을 기력도 호기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담은 서공의 숯 굽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나무를 패어 가마에 차곡차곡 쌓고 진흙으로 입구를 봉하고 틈새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달구고 연기가 눈을 매캐하게 찔렀습니다. 온몸이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던 죽고 싶은 생각은 잠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훗날을 기다리듯 가마 속에서 불길이 서서히 번져나가자 서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야 비로소 쓸모있는 숯이 되는 법이네. 겉모습만 보고 다 탄 줄 알지만 속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오래가게 되지. 정담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서공은 장작더미에 걸터앉아 빙긋 웃었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하니 오늘은 죽지 말게나 이정담. 농인지 진심인지 모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공은 정담을 내보낼 생각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나무를 패고 불을 지피고 연기를 살피고 해가 지면 다시 숯을 꺼내 쌓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쑤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으로 지친 날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덜 떠올랐습니다. 몸이 지치니 마음도 잠시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숯가마의 흙문을 허무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담에게 서공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세상일이란 것이 이 숯과도 같네. 겉으로 보기에는 새까맣게 타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단단한 것이 숨어 있는 법이지. 겉만 보고 진실을 아는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네. 정담은 그 말을 어디까지나 숯에 관한 소리로만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살짝 건드려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움막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 파는 행상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서공과 익숙한 듯 인사를 나누고 자기가 캐온 약초를 풀어놓으며 이런저런 세상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한양이 아주 소란스럽다 하옵니다. 3년 전에 사라진 이정담이라는 역적이 도망쳤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 하니 포도대장 체면이 말이 아니라 하더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무 토막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 등을 돌린 채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서공이 아무렇지 않은 듯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역적이라 부르지만 그게 참말로 역적이었을까? 김서방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어느 말이 참말이고 헛소문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더 기막힌 이야기도 있소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그 이정담이라는 역적의 아내 되는 이가 자기를 고발한 민판서 댁에 드나든다 하옵니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각박해도 역적의 아내가 고발자 집에 발을 들인다니 사람들 입에 얼마나 오르내리겠습니까? 그 순간 정담의 손에서 들고 있던 사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굳이 세게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마른 흙바닥에 쩍하고 금이 가며 깨졌습니다. 움막 안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어이쿠,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보. 미안하오이다. 김서방이 허둥지둥 사발 조각을 줍자 서공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발 하나쯤 깨지면 또 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대수인가. 사람 목숨만 안 깨지면 다행이지. 그러나 정담의 속은 사발보다 더 처참하게 깨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온 소문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상처를 송곳처럼 찔러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정담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움막 지붕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이 마치 비웃는 듯했습니다. 아내 월화가 민판서 대감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 자괴가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만 혼자 사랑을 믿고 있었던 것인가? 가슴 속에 검붉은 불덩이 같은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산속 찬 공기도 그 불길을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문득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미련을 품고 사느니 차라리 깨끗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한 가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정담은 살그머니 일어나 움막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다시 망월대로 가서 이번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끝을 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이미 서공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한 얼굴로 도포 자락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한꺼번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공은 잠시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진실을 모르는데 왜 서두르는가? 진실은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내까지 원수 집에 드나든다니 무엇을 더 보란 말씀이오? 정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배신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는 법이네. 자네는 지금 남들 입에서 나도는 껍데기 소문만 들었을 뿐이네. 속을 보지도 않고 그저 숯가마에서 연기만 보고 탄 나무를 탓하는 사람과 같구먼. 사연이 무슨 소용입니까? 결과가 이렇거늘. 정담이 이를 악물며 되받자 서공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묵직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자네 아내가 정말 자네를 버렸다면 어찌 감히 자네를 역적으로 몰아넣은 집에 드나들겠는가.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도리어 자네를 건질 무언가를 쥐고 있어서 끌려다니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말에 정담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네 마음 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네.
하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길. 다른 하나는 한양으로 내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진실을 확인한 뒤에 죽든 살든 선택하는 길이네. 서공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이정담, 자네는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그 순간 정담의 내면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욕망보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그리고 숨겨진 누군가의 죄를 밝히고 싶은 분노가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여 새로운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공은 속으로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이 더 흐른 뒤 숯가마의 불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날이었습니다. 서공이 나무 토막 위에 허리를 내려앉더니 마침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정담, 한양으로 돌아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생각은 없는가? 정담은 깜짝 놀라 서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저는 이제 관가에 수배된 몸입니다. 역적으로 몰린 제가 어찌 감히 한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공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움막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더니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는 깨끗한 상인 복장과 약초를 담을 가벼운 집바구니, 그리고 관인이 찍힌 통행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입고 이 문서를 지니면 웬만한 관문은 무사히 지날 수 있네. 약초를 떼어다 파는 행상으로 꾸미면 되겠지. 정담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통행문서에는 분명한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설이라도 아니고 산골 숫장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산에서 나무를 패고 숯을 굽는 늙은이일 뿐이네. 지금은 서공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담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가지런히 묶어주고 허연 수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을 잘라내자 한층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상인 복장을 입히고 집바구니를 메우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약초 장수와 다를 바 없는 행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공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건넸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만 쓰게. 함부로 꺼냈다가는 자네나 나나 다치네. 정담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옛 왕실 문장이 새겨진 작은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을 어찌? 묻지 말게. 다만 정말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 순간이 오면 믿을 만한 자에게만 살짝 보여주게. 그 정도면 충분하네. 무게는 작았지만 그 옥패가 품어하는 사연과 권위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담은 조심스럽게 옥패를 품 속 깊이 넣었습니다. 닷새를 꼬박 걸어 낮에는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가고 밤에는 초가집 사랑채나 수수한 주막에서 몸을 뉘었습니다. 행상인 척 허리춤에 매단 약초 꾸러미가 그를 살려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오대산을 떠난 지 엿새째 되는 날, 마침내 도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한양은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으나 정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판서 저택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작은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2층 다락방 창문에서는 민판서, 집 담장과 대문 앞까지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저택이 훨씬 넓어지고 높아져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층층이 겹쳐져 호화롭게 번들거렸습니다. 내 가문이 무너진 그 자리에 저 호화로움이 쌓인 것이겠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정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주막 2층에서 사람들의 발걸음과 수레에 오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판서 집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이튿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저택의 측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도 아니고 화려한 옷도 아니었으나 단정하고 소박한 저고리와 치마 자락이 익숙했습니다. 정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월화. 살짝 마른 볼, 그러나 선이 고운 얼굴. 다만 기억 속의 모습과 다른 것은 눈가에 깊게 패인 그늘과 말라붙지 못한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월화의 뒤를 민판서 집 하인 둘이 태연한 얼굴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수행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 감시였습니다. 정담은 주막 계단을 내려가 골목 모퉁이에서 그들의 모습을 멀찍이 쫓았습니다. 월화는 시장으로 향해 한 집 한 집을 돌며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정담은 그녀가 사는 물건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탁자에 올릴 전과 탕, 과일, 술, 포, 떡. 모두 제사상에 오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구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3년 전 포도청에서 형틀에 묶인 채 들었던 소식. 어린 아들이 앓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조차 제대로 울지도 못한 채 이를 악물고 고문을 견뎌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정담은 월화가 민판서에게 자의가 아니라 협박으로 인해 드나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태도에는 예의보다 감시의 빛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월화가 혼자 절로 향하는 것을 본 정담은 조심스레 뒤를 따랐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선 월화는 아들 위패가 모셔진 방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오랜 시간 몸을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손을 마주 모아 하늘을 향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야, 어미가 미안하구나. 아버지를 살리지 못해 미안하고 너를 곁에서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리고는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정담 나으리. 당신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부디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 앞에 나타나 주옵소서.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담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 월화야, 나 여기 있소. 하고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가슴을 말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의 줄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절을 나서는 월화의 곁에 민판서의 측근 박서방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읍하는 듯 하면서도 분명한 위협을 숨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판서 대감의 말씀을 잊지 마옵소서. 그 문서를 찾아 바치지 못하면 마님도, 마님 남편도 편히 살기 어려울 것이오이다. 월화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박서방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입니다. 그 뒤는 저도 모르는 일이오이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박서방의 등을 정담은 더는 참지 못하고 뒤쫓았습니다. 절에서 조금 떨어진 인적 드문 골목 어귀까지 따라간 뒤 그는 확신하듯
박서방의 어깨를 확 붙잡아 벽에 몰았습니다.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오?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정담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변장한 탓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요? 감히 이런 짓을. 내 아내를 왜 협박하는 것이냐? 무슨 문서를 찾으라는 것이냐? 정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에서 내린 말은 아래에서 입을 떼지 않는 법이오이다. 더 캐묻지 마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골목 저편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실랑이를 보고 관가에 알린 듯 했습니다. 정담은 이를 갈며 박서방의 옷깃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실랑이를 벌였다가는 바로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담은 주막 다락방에 웅크리고 앉아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옥패의 매끈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서공이 준 마지막 방패.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노인장을 다시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결국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 한양을 빠져나와 오대산을 향한 길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싸울 힘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닷새를 걸어 오대산으로 돌아온 정담은 서공에게 한양에서의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월화가 민판서에게 협박받고 있다는 것, 어떤 문서를 찾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서방이라는 측근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공은 숯가마 앞에 앉아 불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러했구나. 자네 아내는 자네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 했던 것이네. 하지만 노인장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다가가려 해도 하인들이 감시하고 있고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신분이 탈로 날 것입니다. 서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일어나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더니 밀랍으로 봉한 편지 한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양으로 가게. 이번에는 내가 도울 방법을 알려주겠네. 서공은 정담에게 한양에 있는 협력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사간원의 관리인 이참판이었습니다. 서공은 밤새 밀서를 써서 정담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게. 그가 자네를 도울 것이네. 다만 조심하게. 민판서의 눈과 귀가 한양 곳곳에 퍼져 있으니. 정담은 밀서를 품속 깊이 넣고 다시 닷새를 걸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약초 행상 행세를 하며 거리를 돌아다니고 밤에만 이참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참판의 집은 북촌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담은 뒷담을 넘어 사랑채로 들어가 밀서를 전했습니다. 밀서를 펼쳐본 이참판은 놀란 표정으로 정담을 맞이했습니다. 서공 어른의 밀서를 봤다니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이참판은 정담을 사랑채 깊숙한 곳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판서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담은 사랑채에서 지내며 서공이 보내준 증거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이참판은 민판서의 측근 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박서방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박서방은 민판서 밑에서 10년을 일했지만 최근 들어 판서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당신도 알지 않소?
판서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기는 합니다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판서 대감의 권세가 얼마나 큰데요. 당신의 가족도 위험할 수 있소. 판서는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감시합니다. 이미 당신 집 주변에도 낯선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지 않소. 그 말에 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도 최근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여러 번 목격했던 것입니다. 판서는 이미 당신을 의심하고 있소. 월화 마님과 접촉하는 당신을 혹시 정이 들어 배신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참판의 말에 박서방은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민판서의 서재에서 중요한 장부를 빼돌리기로 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뇌물을 주고받은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박서방이 의문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괴한들이 나타나 그를 칼로 찔렀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빼돌린 장부는 괴한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담과 이참판은 크게 놀랐습니다. 민판서가 이미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담의 은신처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참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담은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판서가 자객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오. 이참판이 소리쳤습니다. 정담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담을 넘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자객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 순찰을 돌던 포졸들과 마주쳤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추어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담은 품속에 넣어두었던 옥패를 떠올렸습니다. 서공이 위급할 때만 쓰라고 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꺼내어 포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보이느냐? 어명을 받고 비밀리에 움직이는 중이다. 길을 비켜라. 달빛에 비친 옥패에는 왕실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몰라 배웠습니다. 지나가십시오. 정담은 옥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담은 한양 외곽의 폐사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서공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한편 월화도 민판서에게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판서는 월화를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 위협했습니다. 마님, 이제 시간이 없소. 문서를 찾아 바치지 않으면 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한양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당신 남편도 말이오. 월화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판서가 정담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사흘만 더 주겠소. 그때까지 문서를 가져오지 못하면 당신과 당신 남편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오. 한양 전역의 정담의 수배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포졸들이 거리마다 나서서 수색을 벌였습니다. 정담은 폐사에 숨어 지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협력자들이 하나둘 민판서의 압박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공이 직접 한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정담이 숨어있는 폐사를 찾아왔습니다.
정담은 서공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장,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공은 정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 서공은 정담을 폐사의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거기에는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20년 전 사헌부 대사헌을 지낸 박석준이네. 정담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헌부 대사헌이라면 조정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서공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당쟁의 소용돌이가 거셌네. 나는 비리를 저지른 권신들을 탄핵했고 그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 결국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산속으로 숨어들었네. 서공은 폐사의 바닥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관복과 수많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담은 그 문서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민판서의 비리를 5년째 추적해온 증거들이네. 서공은 두꺼운 문서 뭉치를 정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민판서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아온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네의 영모 누명도 민판서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꾸민 것이네. 자네가 우연히 그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네를 제거하려 한 것이지. 정담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이 모두 민판서의 치밀한 계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서공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자네 아내 월화는 자네를 구하기 위해 민판서와 거래했네. 민판서는 월화에게 자네의 무죄를 입증할 문서를 넘기면 자네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렇다면 아내가 넘긴 문서는 가짜였네. 월화는 진짜 증거를 다른 곳에 숨겨두었지. 민판서는 그것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월화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네. 정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오해를 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공은 정담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싸움의 핵심 증인이 될 것이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고 진실이 있네. 이제 민판서를 무너뜨릴 때가 왔네. 서공은 품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선대 임금께서 나에게 밀명을 내리셨네. 조정의 비리를 감찰하고 증거를 모으라고 말이지. 나는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20년간 이 일을 해왔네. 정담은 서공의 헌신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공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네. 조정 곳곳에 나와 같은 뜻을 품은 이들이 있네. 이참판도 그중 한 사람이지. 우리는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모아왔네. 서공은 정담에게 한양의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우리 협력자들이 있네. 이제 그들을 모두 모을 때가 되었네. 정담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공은 밤새 밀서를 써서 여러 곳으로 보냈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민판서를 무너뜨릴 것이네. 준비하게. 정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화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공은 정담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자네 아내도 함께 구할 것이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끝낼 것이네. 정담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오대산에서 죽으려 했던 자신이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공이라는 뜻밖의 인연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공과 정담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판서의 동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서공은 한양 곳곳에 흩어진 협력자들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이틀 후 이참판이 다시 은밀히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서방의 습격 사건으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민판서가 또 다른 무고한 관리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판서의 악행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막아야 합니다. 이참판은 정담에게 자신의 별채를 다시 은신처로 제공했습니다. 정담은 그곳에서 지내며 서공이 모아온 증거 문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정리하니 민판서의 비리가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한편 서공은 민판서의 다른 측근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박서방은 습격 이후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민판서 곁에는 여러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서공은 그들 중 양심이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자네들도 알지 않는가? 민판서의 권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네.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게. 몇몇 하급 관리들이 서공의 말에 감동하여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민판서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판서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협조하기로 했던 관리 중 한 명이 발각되어 고문을 당했고 결국 서공의 계획이 일부 누설되고 말았습니다. 민판서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신복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정담이 한양에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소. 그리고 누군가 내 측근들을 포섭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소. 이정담을 찾아내시오.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도 모두 색출하시오. 그날 밤 민판서는 자객들을 보내 이참판의 별채를 급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공이 미리 눈치채고 정담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자객들이 별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담이 떠난 뒤였습니다. 이참판도 급히 집을 비우고 친척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민판서의 위협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월화는 더욱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판서는 월화를 다시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님, 시간이 다 되었소. 내일까지 문서를 가져오지 못하면 마님과 마님의 남편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요. 월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발 하루만 더 주십시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민판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내일 해질녘까지가 마지막이오. 그때까지 문서를 가져오지 못하면 마님의 남편이 숨어 있는 곳을 포졸들에게 알려주겠소. 월화는 절망했습니다. 민판서가 정담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택을 나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담은 월화의 위험을 알고 그녀를 구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공이 말렸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함정에 걸리네. 민판서는 자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네. 하지만 아내가 위험합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하네. 우리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지 않은가.
정담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를 구하고 싶었지만 서공의 말이 옳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 전역에 정담의 수배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포졸들이 거리마다 나서서 철저한 수색을 벌였습니다. 민판서는 조정에 정담의 재출현을 보고했고 체포령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서공과 정담은 도성박 폐사로 다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계획을 모색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부 협력자들이 민판서의 압박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담은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내도 구하지 못하고 명예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서공도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네.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네. 서공은 품속에서 옛 관복을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입을 관복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설 때가 되었네. 숨어서 증거만 모을 때는 지났네. 이제는 세상에 진실을 밝힐 때가 왔네. 민판서는 조정에 정담의 재출현을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령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금께서도 역적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에 진노하셨고 한양 전역에 정담의 인상착의가 퍼졌습니다. 포졸들이 철저한 수색을 벌였습니다. 주막마다, 여관마다, 심지어 절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공과 정담은 도성박 폐사에 숨어 지내며 다음 계획을 모색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참판마저 민판서의 압박으로 협조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민판서가 이참판의 과거 실수를 들추어내며 협박했던 것입니다. 이참판은 가족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물러서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되었소. 가족들이 위험합니다. 정담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아내도 구하지 못하고 명예도 회복하지 못하는구나. 서공도 처음으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정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무슨 소용입니까? 권력 앞에서 진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정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대산에서 죽으려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폐사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담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혹시 민판서의 자객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월화였습니다. 정담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월화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담은 벌떡 일어나 월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월화, 어떻게 이곳을? 당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판서의 감시를 뚫고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담은 월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의심했소.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소.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을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월화는 울먹이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판서가 아들을 인질로 협박했다는 것, 정담의 무죄를 입증할 문서를 넘기면 정담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짜 문서를 넘겼어요. 진짜 증거는 우리 집 마루 밑에 숨겨두었어요. 정담과 서공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진짜 증거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공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있소? 북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관가에 몰수되어 민판서의 수하가 관리하고 있어요. 정담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증거를 찾으러 가는 것이 곧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판서는 분명 그곳을 지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공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네. 민판서가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그곳에 가면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함정을 역이용하면 되네. 서공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판서는 우리가 그 집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예상하고 움직이면 되네. 정담과 월화는 서공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서공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협력자들이 남아있네. 비록 겉으로는 등을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정의를 바라는 이들이 있네. 서공은 밤새 밀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여러 곳으로 전가를 보냈습니다. 정담과 월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을 거예요. 알고 있소. 하지만 이대로 숨어 살 수는 없소. 우리의 명예를, 우리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오. 서공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걸 때가 왔네. 20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네. 정담은 서공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노인장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 이것은 정의를 위한 일일 뿐이네. 서공은 품속에서 옛 관복을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입는 관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관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민판서를 무너뜨릴 것이네. 준비하게. 다음 날 밤 서공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서공은 옛 동료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등을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정의를 바라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참판도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마음을 돌렸고 사간원의 관리 몇 명도 은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서공의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민판서의 저택과 정담의 옛집을 동시에 급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판서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틈에 증거를 찾아내는 계획이었습니다. 한밤중 서공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참판과 몇몇 관리들이 민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긴급 국사를 논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민판서를 불러냈습니다. 그 사이 정담과 월화는 옛집으로 잠입했습니다.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곳곳에 민판서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담은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고 월화가 뒤를 따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마루로 향했습니다. 월화가 마루 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널빤지 아래에 숨겨두었어요. 정담은 조심스럽게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기름 종이에 싼 문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정담은 그것을 꺼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판서의 수하들이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정담은 급히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뒷문에도 이미 수하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정담은 칼을 빼어 들고 수하들과 맞섰습니다. 비록 선비였지만 젊은 시절 무예를 익혔던 그였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담은 필사적으로 싸웠고 월화는 그의 뒤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공의 협력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담과 월화를 둘러싸고 있던 수하들을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민판서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정담 앞에 섰습니다. 이정담, 내가 끝까지 살아남았구나. 정담은 민판서를 노려보았습니다. 과거 친구였던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는가? 정담의 절규에 민판서는 냉소했습니다. 배신이라니 우스운 말이로다. 권력 앞에서 우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선택해야 했다. 너를 죽이거나 내가 몰락하거나. 그래서 나를 내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단 말이냐? 그렇다. 그리고 오늘도 내 목숨을 끝장낼 것이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베어라. 민판서의 명령에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정담과 서공의 협력자들은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관복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멈추어라. 그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멈칫했습니다. 민판서는 서공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누구냐? 서공은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왕실 문장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나를 잊었느냐? 20년 전 사헌부 대사헌 박석준이다. 선대 임금의 밀명을 받아 내 죄를 낱낱이 기록해왔다. 민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박석준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서공은 옥패를 민판서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역적 민판서를 체포하라. 옥패를 본 호위무사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도 칼을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틈에 서공의 협력자들이 민판서를 포위했습니다. 민판서는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정담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끝이다, 민도령. 정담의 말에 민판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서공의 협력자들이 민판서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새벽녘 대궐에서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사건을 신문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담이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궐 마당에 민판서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왔습니다. 정담과 월화 그리고 서공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나오셨고 정담이 증거 문서들을 바쳤습니다. 임금께서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민판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는 민판서의 죄를 낱낱이 밝히라 명하셨고 조정의 관리들이 하나하나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뇌물수수,
관직 매매, 무고한 신하 모함, 영모 누명 씌우기. 수십 가지 죄목이 쏟아졌습니다. 민판서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이는 것은 민판서였고 정담의 무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담은 멍하니 서 있다가 달려온 월화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서공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긴급 국문이 열렸습니다. 민판서의 수십 가지 죄목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던 일, 무고한 신하들을 모함했던 일, 그리고 이정담에게 영모 누명을 씌운 일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민판서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의 가문도 몰락했습니다. 권선징악의 결말이었습니다. 정담의 영모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임금께서는 정담에게 사죄하시며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고 가문의 위상도 되찾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억울하게 죽은 아들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아들에게 추서를 내리셨고 정담 부부는 비로소 아들의 명복을 제대로 빌 수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정담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경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절개를 지켰소.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나라를 위해 일해 주시오. 하지만 정담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지만 신은 더 이상 관직을 원치 않습니다. 임금께서는 놀라셨습니다. 정담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은 백성들과 함께 살며 진정한 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금께서는 정담의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토지와 책을 하사하셨습니다. 정담은 깊이 절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서공의 진짜 정체도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박석준 대사헌이 살아있었고 그간 선대 임금의 밀명을 받아 조정의 비리를 감찰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온 백성이 서공을 숨은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20년간 어둠 속에서 정의를 지켜온 그의 헌신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임금께서도 서공에게 다시 관직을 제수하려 하셨지만 서공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내 임무는 끝났습니다. 다시 산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서공은 초연하게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그의 뜻을 존중하시며 후한상을 내리셨습니다. 정담과 월화는 청송촌으로 돌아가 서당을 열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양반 자제는 물론이고 상민의 자식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느니라.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느니라. 정담의 교육 철학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신과 절망 끝에 찾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이제는 권력이나 명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월화는 남편 곁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간의 고난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서공은 가끔 산에서 내려와 정담의 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공을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겨울날 서공이 정담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있네. 정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판서를 향한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마저 생겼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민판서야말로 진정한 패배자였습니다. 정담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권력보다 정의가 중요하고 출세보다 양심이 중요하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이니라. 아이들은 정담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도 정담처럼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밤, 정담과 월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죽으러 갔던 그 산이 나를 살렸소. 정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노인장을 만난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죽음의 문턱에서 찾은 삶의 의미, 그 모든 것이 오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멀리 오대산에서는 서공이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수지연기가 하늘로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모든 고난이 정화되어 하늘로 오르는 듯 했습니다. 정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야 비로소 쓸모있는 숯이 되듯이 사람도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정담의 서당은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아이들이 찾아왔고 정담의 가르침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러 갔던 산에서 삶을 찾은 선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절망의 끝에도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표면적 배신 뒤에는 숨겨진 진실과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선징악의 통쾌함과 함께 용서와 화해의 가치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담과 월화, 그리고 서공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여 그 행하는 바를 어지럽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정담이 겪은 모진 시련은 그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야 비로소 쓸모있는 숯이 되듯 고난은 그를 진정한 스승으로 거듭나게 한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죽으러 갔던 그 산에서 만난 서공이라는 귀한 인연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듯이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뜻밖의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은 더 큰 봄을 위한 준비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